자, 그러면 이제 이번 장에서는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과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바 API의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람다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람다식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함수적 프로그래밍의 지원 기법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끝에 정도 가야 이제 람다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이 좀 오실 텐데, 자, 우선은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자바의 문법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람다식을 통해서요, 병렬 처리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컬렉션 API의 성능을 개선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대한 잠깐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챕터에서 여러분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습니다. 리스트도 배우셨고요, 셋, 맵, 스택, 큐, 5가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리스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인덱스에 저장해서 관리를 하겠죠. 그게 셋이든 맵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컬렉션이든지 간에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 놓은 거라고 할 텐데,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합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0번부터 시작해서 10만 번을 돌아가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야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만약에 더한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 가 되지 않겠죠. 그건 하나의 단일 스레드로 그냥 10만 번을 다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컬렉션 API 안에는요, 병렬 처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스레드 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고 싶은 걸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고 싶어 라고 하는 정보만 탁 하고 던져주면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포크 조인 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쪼갭니다. 이렇게 분류로 쪼개요. 만약에 10만 개다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5만 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지는 2만 5천 개씩 4개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데이터들을 각각 합산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나머지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결국엔 10만 개를 다 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병렬 처리가 된 거죠. 아까 10만 개를 차례대로 더한 것보다. 그럼 병렬 처리하게 되면 성능이 훨씬 더 빨리 개선될 겁니다. 각각의 코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컬렉션 API에는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각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더할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줘야 내부적으로 그걸 쪼개서 더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때 정보를 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람다식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이런 포크 조인 풀이나 스트림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람다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바로 설명하고 해서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병렬 처리를 하는 컬렉션 API에서 람다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자바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객체지향과 함수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지향형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어떤 기능만 정의하는 거죠. 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싶어 라고 전달을 해주면 결국엔 내부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함수적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거를 객체지향형인 자바에서 수행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람다식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사실 되게 거창해 보이죠.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람다식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 용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나 동작을 정의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리턴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 안에 바로 기능과 동작을 정의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합니다. 그 함수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기능을 처리하는 입력 대비 출력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가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많이 보셨죠. 곱하기 2라고 한다면 x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거. 이게 함수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울 때 보는 그림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매개 변수로 입력을 어떤 걸 줬을 때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정의하는 게 바로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프로그램 쪽에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C 프로그램 같이 C 계열 쪽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고 A라고 하는 프로그램, B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을 막 불러다가 쓸 수 있다란 말이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요, 함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함수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클래스 뱃속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클래스 뱃속에서만 존재하는 함수, 다시 말해서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메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도 또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에는 자바 문법 내에서는 함수는 존재할 수 없고 어차피 모든 함수들은 다 클래스 내부에 있을 테니까 결국에는 다 메서드, 동일한 모양새겠지만 다 메서드라고 불린다. 그래서 모든 메서드는 다 클래스 내부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클래스를 처음 배울 때 배우신 게 뭐죠? 클래스 바깥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패키지, 임포트, 아우터 클래스, 바깥의 클래스, 외부 클래스. 클래스 안에 올 수 있는 거.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 이렇게 네 가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메서드는 바깥에 존재할 수가 없죠. 패키지, 임포트, 바깥에 외부 클래스 말고는 바깥에 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함수가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함수로 존재할 텐데 클래스 바깥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 안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의 문법적으로 그래서 항상 자바라고 하는 놈은 메서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람다식 챕터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용어인데요.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인터페이스 중에서 함수형 인터페이스, 함수적 인터페이스, 뭐 둘 다 똑같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뱃속에 인터페이스니까 미완성된 메서드만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미완성 메서드? 뭘 얘기하는 거죠? abstract 메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니까 뱃속에는 미완성인 메서드만 존재할 수 있을 텐데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추상 메서드가 딸랑 하나만 존재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추상 메서드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요. 두 개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과 또는 함수, 메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았으니까요. 본래 함수적 프로그래밍, 다시 말해서 함수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과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형에서 실제로 메서드가 있다고 썼죠. 메서드만 있다고 썼죠. 여기서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 사용하는 방법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실제로 만약에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프로그램마다 약간은 정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를 독립적으로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함수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냥 그대로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 함수 내부에다가 정의를 주절주절 해놓고 그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적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자바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클래스 내부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객체지향형에서는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자,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정말 뭐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이 경우에 제일 먼저 뭐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흰 메모리 안에 A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스택에 있을 거고요. 흰 메모리 안에 실제 객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 객체 뱃속 안에 실제로는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포인터가 들어가 있겠죠. 실제 메서드는 메서드 영역에 있겠지만 아무튼 참조 변수 A라고 하는 놈은 객체를 통해서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뱃속에 ABC를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동작을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은 참조 변수를 통해서만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둘을 딱 나누어서 보면 본래의 함수적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함수를 정의하고 바로 호출할 수 있지만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한 단계가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객체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실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둘 사이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에서 메서드를 정말로 활용하는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앞에 거랑 다른 거는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안에 지금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앱스트랙으로 추상 메소드로 미완성인 채로 이름만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먼저 비교해서 볼 텐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만들지 못하니까 클래스 B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상속했습니다. 그럼 나는 결국엔 내가 지금 이 ABC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ABC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얘는 미완성 메소드니까 사용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만들면 인터페이스를 상속했으니까 이 자식 클래스는 ABC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 메서드 안에다가 제가 주절주절 어떤 기능과 어떤 성능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여기다가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비로소 ABC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B의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B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A로 담던 또는 B로 담던 다양적인 표현으로 어떤 거로 담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A든 B든 뱃속에는 ABC가 있으니까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ABC를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케이스 1에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터페이스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이 메서드의 이름이 실제로 구현되는 데까지의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미완성된 메서드가 실제로 정의를 통해서 호출이 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단계로 표시되면 총 몇 단계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케이스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2는 훨씬 더 간단하죠.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셨고요. 자,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서 저한테 리턴을 해주는 게 익명 이너 클래스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AA는 UA 형태로 말도 안 되는 코드처럼 보이지만 왜 말도 안 되는 코드처럼 보이냐면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못 만드니까 사실은 이렇게 못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익명 이너 클래스 문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뒤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의 코드가 들어가고요. 이 사이에다가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했던 내용을 여기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익명 이너 클래스의 정의이기도 하죠. 컴파일러야, JVM이나 자바 가상 머신이나 너는 지금서부터 내가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객체를 못 만들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생성자를 호출할 테니 내 뱃속에 있는 이 ABC를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미완성된 메서드를 완성한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너가 만드는 다음에 그 클래스 가지고 객체 만들어서 나한테 리턴해줘. 그럼 난 그걸 A에다가 담을게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익명 이너 클래스를 한국말로 주절주절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역시 A라고 하는 참조 변수 가지고 ABC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사라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람다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람다식을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자, 람다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람다식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ABC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무슨 메서드를 정의할지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동작할지는 말 그대로 이름만 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익명 이너 클래스랑 상당히 유사해요. 자, 익명 이너 클래스 표현이랑 서로 틀린 그림 찾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자, 먼저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뱃속에는, 이 AA 타입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뱃속에는, 뱃속에 ABC라고 하는 요 추상 메소드 요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자식 클래스는 이 익명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어차피 AA라고 타입을 선언했으면 이 인터페이스 가지고 익명 이너 클래스를 쓸 때는 new A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ABC라고 하는 놈을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void ABC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은 다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서드의 이름까지는 삭제하고요. 메서드의 이름까지는 삭제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그대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단 이게 람다식인데 람다식은 입력 매개 변수와 출력 매개 변수 사이에 화살표만 들어갑니다. 더 이게 람다식 문법 답니다. 문법적으로만 일단 설명하게 되면 그럼 결국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람다식이라고 하는 건 익명 이너 클래스를 약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람다식으로 표현한 건데,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 이너 클래스를 더 줄여서 표현한 문법적인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한 80%는 람다식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결국에는 왜 이게 약식 표현이 가능했냐면, 다시 말해서 왜 ABC, voi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략이 가능했냐면요. 어차피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익명 이너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놈들이 그대로 오버라이딩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는 void ABC가 쓰여질 거라고 하는 건 나는 알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AA는 UA처럼 A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했으면 어차피 여기에는 A라고 하는 타입으로밖에 못 만들잖아요. 익명 이너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생성자, 실제로는 인터페이스 생성자가 아니지만 인터페이스 생성자를 쓰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어차피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없이 무조건 자동으로 자동으로 써야 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여기 소괄호와 중괄호, 다시 말해서 입력과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화살표를 써주는 게 람다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 이너 클래스를 그냥 줄인 거네요. 그럼 익명 이너 클래스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익명 이너 클래스로 했던 것들을 람다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인터페이스는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메서드를. 그럼 모든 인터페이스는 익명 이너 클래스로 구현할 수 있고 익명 이너 클래스를 줄인 게 람다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답은 모든 인터페이스를 람다식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답은 아닙니다. NO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함수적 인터페이스만 가능합니다.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뱃속에 이렇게 미완성 메서드가 하나만 딸랑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함수적 인터페이스만 람다식으로 표현 가능할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ABC라고 하는 것이 왜 생략 가능할까요? 어차피 ABC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써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void ABC라고 하는 것과 void BCD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가 하나 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네들을 다 삭제한 상태로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메서드 삭제된 것들은 ABC가 삭제된 걸까요? BCD가 삭제된 걸까요? 대답 못하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인터페이스가 2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지운 거가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서 지워진 생략된 약식 표현이 ABC를 약식을 표현한 건지 BCD를 약식을 표현한 건지도 모를 뿐더러 지금 이런 문법을 2개를 쓸 수 있는 문법적인 구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놈들은 분명히 ABC가 들어올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뱃속에 미완성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겠죠. ABC만 있어야지 여기가 ABC가 삭제된 거라고 볼 거고 BCD만 있어야지 BCD가 삭제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람다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걸 가지고 람다식이다. 문법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람다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그 중에서도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익명 인어 클래스로 표현한 것에서 공통적인 사항, 반복적인 사항, 무조건 들어가는 사항을 삭제한 이후에 람다식 기호와 함께 표현해 준 것, 이게 바로 람다식의 기본적인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 개념을 지금 단계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람다식을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표현이라고 했었었죠. 함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슨 소리냐면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능을 정의하는 문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람다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능을 정의하는 문법을 제공하는 게 람다식이지 정의된 기능을 제공하는 게 람다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이런 기능, 예를 들어서 뭐 화면에다 프린트 한다라고 쳐보면 이미 확정된 기능, 확정된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람다식이 아니고요. 비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능을 추가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람다식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비어져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미완성된 메소드, 앱스트랙 메소드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완성된 앱스트랙 메소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ABC에다가 여러분들이 람다식으로 여기다가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람다식의 개념인 겁니다. 자, 요 이해가 가시겠나요? 개념적인 사항을. 자, 람다식이 왜 함수적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냐면요. 함수적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부르냐면 람다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함수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네모칸 하나를 여기 안에다가 부여받고요. 여기 네모칸, 비어져 있는 네모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문법을 람다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 네모칸 안에 있는 람다식으로 표현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비어있는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에 콱 하고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문법이지 함수가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문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가 람다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람다식을 실제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 클래스를 구현했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을 줄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만 함수적 인터페이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도 안 됩니다.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이너 클래스로 표현한 것을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현한 메소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형태를 람다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익명 이너 클래스 안에 이렇게 구현됐다고 치면 그걸 한 번 더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람다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문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함수형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의 이름이 고정이죠. 리턴 타입이 고정입니다. 어차피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그 미완성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결국에는 남는 건 뭐냐면 입력 매개 변수 소괄호부터 남는 겁니다. 소괄호가 남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남고. 자, 그럼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면 이 화살표 기호에 람다식 기호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PPT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화살표 기호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때는 프로그램 짤 때는 빼기 표시랑 그 다음에 꺾인 가로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삭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화살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삭제하고 화살표 표시하고 삭제하고 화살표 표시하고 삭제하고 화살표 표시하면 이게 바로 람다식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한 줄의 코드만 집어넣었는데요. 여기 안에 10줄이든 20줄이든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10줄이든 20줄이든. 자, 한 줄로 표현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죠. 이거는 그냥 그 엔터를 쳤느냐 엔터를 치지 않았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두 줄을 세 줄을 써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세미콜론으로만 구분하게 되면 여기에 두 줄 세 줄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세미콜론
들어가고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하시는데 이걸 한 줄로 그냥 세미콜론 쳐가면서 옆으로 한 줄로 쭉 쓰게 되면 갑자기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여기 요 코드를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입력 매개 변수도 공통적인 부분 아니에요? 메서드의 내용만 어차피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거고 입력 매개 변수도 어차피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소괄호는 생략이 안 됐습니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A, B, C, int A라고 하는 놈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abstract 메소드가.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걸 구현한 하위 클래스에서는, 익명 리너 클래스에서는 무조건 void abc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구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고정이잖아요. 얘도 고정입니다. 어디까지가 고정이냐면 int까지만 고정입니다. a라고 하는 변수는요, 인터페이스에서는 참조 변수를 a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는요, 이 a라고 하는 거 대신에 b라고 쓰든 d라고 쓰든 f라고 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자유도가 있다고요. 개발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는 여기 a라고 썼는데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b라고 쓰셔도 되고요. cc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개발자가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소괄호부터 써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람다식 표현을 배우셨는데 이 람다식을 다시 한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식도 익명 이너 클래스의 약식 표현으로 표현된 건데 물론 개념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문법적인 표현으로만 따지면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한 그 표현 기법을 줄여서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줄여서 표현한 방법이잖아요. 이걸 한 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세미콜론이 하나밖에 없으면 다시 말해서 딸랑 하나의 명령만 있으면 그때는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중괄호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좀 깔끔하죠. 결국에는 입력 이거 하면 출력이 이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람다식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앞에는 소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매개 변수 타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요. 매개 변수 타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생략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실제로 자유도가 없는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타입까지라고요. 사용자가 막 바꿀 수 있는 거는 변수, 참조 변수 이름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int 같은 경우에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놈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이 소괄호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괄호 없이 그냥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괄호가 생략 가능한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지금 int a라고 쓰여져 있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int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소괄호도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까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int a라고 써야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소괄호를 생략을 할 때는 이 소괄호를 생략할 때는 반드시 타입을 생략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마이너한 문법적인 특징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소괄호 있는 상태에서 얘만 지우는 건 가능하지만 바깥에 있는 소괄호를 삭제할 때는 반드시 타입을 같이 삭제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생략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타입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타입 생략한 게 A,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줄짜리 명령이잖아요. 한 줄짜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중괄호가 생략 가능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return이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의 명령이 있을 때는 중괄호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하나의 명령이 return 명령이에요. 그 리턴 명령인 경우에는 이 리턴과 함께 중괄호를 같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도 생략하고요. 중괄호도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훨씬 간단한 케이스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입력 매개 변수는 A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왔을 때 그놈을 A 플러스 B로 리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A, B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A가 됐네요. 위에 걸 그대로 줄인 거니까 요건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제가 배포하는 PPT에서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A,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 람다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배우셨습니다. 람다식이라고 하는 걸 그냥 최종적으로 딱 정리하면 문법적으로는 인터페이스,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한 것을 한 번 더 줄인 형태다. 정의하는 방식을 줄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념적인 방법으로는 함수라고 하는 비어져 있는 칸,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비어져 있는 칸에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람다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